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살고 싶다. 근데 살고 싶은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지도 않다. 나는 왜 힘들까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가 아니었던 거야. 그때 처음으로 내게 던졌던 질문은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불안하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지였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형이라고 합니다. 인생 경험. 그냥 나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은 이게 막 엄청 행복한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우울한 얘기인데 제가 한 2017년, 18년도에 회사를 이렇게 다니다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스로한테 그리고 타인들한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다가 하루는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조차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내가 힘들다는 상태조차도 인지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자다가 이제 자들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급하게 이제 응급실을 이렇게 찾아가는 도중에 이제 등 아랫부터 이제 목 끝까지 이렇게 막 경직되듯이 이렇게 타고 올라온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주차장까지 병원 응급실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응급실에 들어가고 기억을 잃었어요. 그게 이제 8년, 17년, 18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까지 한 20대 후반 29, 28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응급처치도 받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깼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신경정신과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몸에는 전체적으로 이상은 없는데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상황에서 생기는 이런 증상일 수 있으니 이제 소견서를 주시면서 추천서를 주시면서 이 병원, 이 신경정신과에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신경정신과에 가게 된 거죠.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면서 처음 이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우울증 진단 검사. 그 검사지를 이제 받으면서 하나하나 문장도 굉장히 많고 학문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제출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 보통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은 사람은 죽고 싶거나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치면은 거의 최고 정상에 있는 점수를 찍은 거죠. 근데 나는 이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몸이 조금 아프구나, 좀 피곤하구나 정도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들을 다 마치고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내가 내가 그냥 갑자기 자살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고 본인이 뭔가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답도 본인이 알고 있으니 책을 한 권 추천을 해줘도 괜찮겠냐,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추천받은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추천을 받고 그 책을 받고 어느 정도 위안을 받았지만 내가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에도 요즘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거에 항상 집중을 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인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인도 여행을 하고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 그 우다이푸르라는 곳의 호텔에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죽어야겠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는데 죽을 것만 같아. 그리고 내 인생이 곧 끝날 것 같아. 근데 나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살고 싶다. 근데 살고 싶은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사는데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유는 행복을 계속 쫓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삶에 항상 만족을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봤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왜 불안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나왔어요. 돈도 그렇고 뭐 내가 처해 있는 이제 뭐 직장의 환경도 그렇고 가족, 뭐 부모님, 뭐 친구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정점에는 가족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기대치, 내가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 굉장히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이뤄줄 수 없을 것 같아 가 가장 불안했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삶 안에서
부모님한테 난 잘 살고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데 상황들이 계속 엇갈려. 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좀 못난 사람이구나. 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기대치를 이뤄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압박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를 계속해서 쥐어짜고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그게 이제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쌓인 거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한마디 툭 뱉어.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떻게 살려고 이래? 뭐 돈은 언제 벌 거야? 돈은 언제 모을 거야? 좋은 직장은 언제 갈 거야? 너 언제 그거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흘려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쌓인 모래성같이 내 마음속에 계속 쌓여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만 툭 뱉어도 나는 그만 좀 해. 너무 힘들어. 나한테 왜 날 못 믿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나를 못 믿어주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대화들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계속 예민한 대화를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부모님으로 하여금 뭐 가족들로 하여금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도 끊어내야겠구나. 그게 가족일지라도 내가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라도 나는 끊어내야 내가 살아남겠구나. 살아나고 나서 내 가족이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가는 과정을 거의 한 1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행복을 쫓는다는 생각조차를 하지도 않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겠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랑도 굉장히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엄청 막 열심히 부모님을 찾아다니거나 막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이랑 굳이 애써 연락하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대화들은 항상 다 차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나니까 나 왜 지금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고 몸이 아픈 그 빈도수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그때 이제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행복을 쫓기보다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다 보면은 내가 평온한 상태가 되고 나는 그 평온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행복까지는 모르겠는데 불행하지 않는 삶에 도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상황들도 지금은 그 다른 불안들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라고 끌어안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뭐 금전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완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찾아오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남들이 뱉는 사소한 한마디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굳이 불안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 10가지를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길 가다가 부딪히거나 뭐 사소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두 가지 내 신경을 건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불안들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상황들이 다 나에겐 불안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게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한 거지. 누군가한테는 그 행복을 쫓는 과정이 굉장히 정말 행복해지는 삶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행복을 쫓는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내가 행복을 쫓는 게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굳이 행복을 쫓지 않아도 지금 삶에서 나 혼자 스스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이 더 건강한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저는 행복을 쫓는 사람보다는 불안을 줄여가는 삶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반대로 생각해보는 시간들도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